김영철 북한 통일전 부장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의 북미 고위급 회담을 위해 3시간 전쯤 미국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김 부장은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잠시 후 만찬에 이어 내일 회담을 할 예정으로 백악관은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대로 다음 달 12일 열릴 것으로 본다는 긍정적 전망을 내놨습니다. 6.1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선거운동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광역단체장 등 4천여 명의 지역 일꾼과 12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이번 선거는 지난해 대선 이후 첫 전국 단위 선거로 여야는 치열한 힘겨루기를 예고했습니다. 지난 8년간 우리나라 수출 통계가 크게 부풀려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 취재 결과 한국은행 내부에서 그동안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도 내부 갈등으로 인해 바로잡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오르면서 초여름 같은 더위가 예상됩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을 지나면서 대부분 보통 수준을 보이겠고 낮에는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31일 목요일 뉴스투데이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복심으로 불리는 김영철 통일전 부장이 조금 전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만나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막판 조율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이 현지 시간 오후 2시, 한국 시간 새벽 3시쯤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지난 2000년 북한 권력 서열 2위였던 조명록 차수 이후 18년 만에 미국을 찾은 북한 최고위급 인사입니다. 김영철 부장 일행은 입국장에서 기다리던 취재진들을 따돌리고 항공기 계류장에서 바로 차량을 타고 빠져나가 맨하탄 시내의 한 호텔로 이동했습니다. 이들은 일단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만나 뉴욕 시내 모처에서 만찬을 한 뒤 현지 시간 31일 본격적인 회담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담 준비를 주도하고 있는 이들은 판문점과 싱가포르에서 진행된 실무 접촉 결과를 최종 조율하고 비핵화와 체제 보장 방식과 같은 핵심 의제를 단판 지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백악관 대변인도 조금 전 브리핑을 통해 준비가 잘 되고 있다며 회담이 예정대로 열릴 거라 말했습니다. We are preparing and expect that to take place on June 12th, and we'll be ready if it does on June 12th, and if it's not, then we'll be ready if it takes place on July 12th.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복심으로 통하는 김영철 부장이 김 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왔을 경우 구두 메시지나 친서를 전달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을 예방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싱가포르에선 북미 정상회담의 의전과 경호 문제를 놓고 협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한 대표단이 싱가포르 도심에서 떨어진 센토사 섬의 미국 대표단 숙소를 방문하면서 센토사 섬이 정상회담장 후보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이남호 기자입니다. 취재진을 따돌린 북한 대표단이 도착한 곳은 미국 대표단이 묵고 있는 센토사 섬이었습니다. 미국 대표단은 싱가포르 시내에서 5km쯤 떨어진 센토사 섬 카펠라 호텔에 묵고 있는데 북미 양측은 어제 저녁까지 이 호텔에서 실무 협의를 진행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센토사 섬은 유력한 정상회담 후보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본토에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많지 않아 경호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카펠라 호텔은 건물이 숲으로 둘러싸여 입구만 막으면 외부인들의 접근을 철저하게 차단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가장 비싼 최고급 호텔로 넓은 정원을 갖추고 있어 다양한 회담 장면을 연출할 수 있는 것도 장점으로 꼽힙니다. 카펠라 호텔은 현재 정상회담 예정일까지 일반 객실 예약도 받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에선 또 다른 후보지인 이스타나 대통령궁이 북미 정상의 만남 장소로는 다소 부적절하다는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대표단이 김정은 위원장의 경호 문제에 특히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북미 양측은 오늘도 회담 장소를 두고 협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싱가포르에서 MBC 뉴스 이남호입니다. 오늘부터 6.1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돼 13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습니다.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박원순, 김문수, 안철수 후보는 오늘 새벽부터 첫 공식 유세를 시작으로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정신혜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1시 3선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후보는 지하철 청소 노동자와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으로 공식 유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박 후보는 이어 서울도시교통공사 종합관제센터와 평화시장을 잇따라 찾아 서울 시민의 민생과 안전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제가 집권을 지고 나서 새벽까지 이렇게 열심히 일해주시는 우리 청소 노동자들 제가 제일 보고 싶었어요.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는 자정 이후 동대문 시장에서 첫 유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김 후보는 경기가 나빠져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커지고 있는데 제대로 된 정책이 없다면서 박원순 후보를 비판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언제 문을 닫아야 되느냐 정말 걱정 많이 하시는데 제가 말씀도 듣고 좀 뭔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는 첫 유세지로 경찰서 지구대를 방문했습니다. 안 후보는 손학규 선거대책위원장 등과 함께 경찰들을 격려하고 서울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처음으로 이곳 찾은 이유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찾아뵙습니다. 정의당 김종민 후보는 오늘 새벽 지하철 9호선 봉은사역에서 안전시설 점검과 노동자 간담회를 갖고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MBC 뉴스 정신혜입니다. 공사장 근로자와 운전기사 등에게 상습 폭행과 폭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가 경찰에서 두 번째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이르면 이번 주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가 11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어젯밤 9시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밖으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지난 28일에 이어 두 번째 소환 조사를 받은 이 씨는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준비된 차량에 올랐습니다. 가위랑 화분 던지신 거 인정하세요? 억울하신 부분 있으면 한번 소명해 줄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제 예정보다 1시간 40분가량 일찍 출석한 이 씨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업무방해와 폭행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이 씨의 진술과 피해자 11명의 진술이 맞지 않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사했으며 이 과정에서 이 씨는 1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동영상으로 공개된 공사장 폭행 혐의만 인정하고 다른 혐의는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폭행 혐의 외에도 특수폭행과 상습폭행, 상해 혐의 등의 적용을 검토 중인 경찰은 이르면 이번 주 이 씨에게 적용할 혐의를 확정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한 나라의 가장 중요한 경제 통계는 국내 총생산 GDP와 수출 수입을 집계하는 국제수지 BOP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두 한국은행에서 만드는데요. MBC 취재 결과 한국은행 내부의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지난 8년간 국제수지 가운데 수출 통계가 심각하게 부풀려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양효걸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이 작성한 국제수지표 BOP입니다. 만년 적자인 서비스 수지에서 2010년을 기점으로 해외 건설 부문 수출이 갑자기 치솟습니다. 당시 한은이 국제통화기금 IMF가 내놓은 새로운 기준을 적용했다며 발표한 결과인데 IMF 기준을 똑같이 적용한 미국과 일본 지표엔 변화가 없습니다. 왜 이런 걸까? 예를 들어 우리 건설사가 중동에 1,000억 원짜리 공장을 짓는다고 했을 때 과거엔 현지 인건비, 자재비용 등을 뺀 수익만 인정했는데 새 기준이라며 1,000억 원 전체를 수출에 포함시킨 겁니다. 이렇게 부풀려진 금액이 2010년 이후 8년 동안 176조 원에 달합니다. 더 큰 문제는 국내 총생산 GDP 통계와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경제학 원론은 물론 한국은행 발간 안내서에도 두 국가 통계 GDP와 BOP는 계산 방식이 달라도 각 항목들은 일치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 적자폭을 인위적으로 줄여놓은 그런 통계를 가지고 경제를 바라봤다. 그것은 이제 민간이나 정부에게도 상당히 왜곡된 방향의 연구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 국제수지 BOP가 새 기준으로 작성되기 시작한 2010년 11월 또 다른 국가 통계인 국내 총생산 GDP를 담당하는 국민소득팀에서 작성한 대외비 문건입니다. BOP팀의 산출 방식이 GDP팀과 대치된다며
양 팀의 입장을 조목조목 비교한 뒤 견해 차이를 보인다고 결론냅니다. 그러면서 GDP팀의 의견이 더 국제 기준에 합당한데 BOP팀이 기존 입장을 고수한다면 GDP와 BOP는 상이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 내부 문제 제기 이후 양 팀이 이른바 조정회의를 여러 차례 열었지만 갈등만 확인하고 잇따라 결렬됐습니다. 한국은행은 이에 대해 통계상 불일치가 바람직하진 않지만 기준을 해석하는 시각에 따라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양효걸입니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을 일부 매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과 함께 어제 삼성전자 주가는 3.5% 넘게 하락했는데 삼성전자 주식이 시장에 더 풀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현용 기자입니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현재 보유 중인 삼성전자 지분을 각각 1조 1,790억 원어치와 2천억 원어치 매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가 예고한 대로 올해 7%의 자사주를 소각하면 삼성금융계열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이 10%를 넘기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생기기 때문에 보유 주식 일부를 팔아 지분율을 10% 미만으로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이와 별개로 앞으로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매각은 계속될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정부가 지배구조 개편을 위해 삼성생명이 가진 삼성전자 주식을 정리하라며 압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삼성그룹 내부에서 이 지분을 대량으로 사들이기는 쉽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막대한 자금 마련이 쉽지 않은 데다 삼성물산이 삼성전자 지분을 더 사들였다가는 지주사로 강제 전환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자본시장에서는 삼성생명이 현재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 가운데 약 6%, 20조 원어치를 단계적으로 시장에 매각할 거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현용입니다. 세월호 침몰 원인을 밝히기 위해 네덜란드에서 진행한 모형 실험 결과 침몰 당시 항적과 유사한 모습이 특정 조건에서 나타났지만 최종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습니다. 선체조사위는 외부 충격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모형 실험을 다음 달 추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손영 기자입니다. 네덜란드 해양연구소 마린이 실시한 자유항조 시험의 핵심은 급변침 여부였습니다. 해경은 세월호 침몰의 원인으로 급변침을 지목했고 선박 자동 식별 장치 AIS에 기록된 항적이 근거였습니다. 마린 측은 250여 차례의 실험 결과 배의 무게와 화물 상태 등을 고려한 특정 조건에서 해경이 발표했던 항적과 유사한 모습이 일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Combinations of stability and rudder angle. So there are different combinations of stability and rudder angle that show a good resemblance with the AIS curve. 다만 진도 인근의 강한 조류 등 실제 조건을 재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고 최종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습니다. 선체조사위에서는 배의 기울어진 각도 등 침몰 조건을 고려하면 급격한 변침을 유일한 침몰 원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일부 지적이 나왔습니다. 선해와 횡 경사에 대한 변화율, 그러니까 레이트 자체에 대한 평가가 빠져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유가족 측 역시 실험 결과에 대한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만약에 항적도와 똑같이 된다 그러면 배는 침몰을 해야 되는데 침몰은 경우가 전혀 없었거든요. 선조위는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외부 충격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 달 네덜란드에서 추가 모형 실험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손영입니다. 민주노총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확대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에 반발해 최저임금위원회에 불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노총 측 위원들도 이미 전원 사퇴했기 때문에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의 파행이 예상됩니다. 김성현 기자입니다. 민주노총은 어제 4시간여에 걸친 회의 끝에 최저임금위원회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지난 28일 국회에서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확대하는 개편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한 반발입니다.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불참하기로 밝힌 데 이어 투쟁 수위를 높인 겁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삭감법 강행 통과로 최저임금위원회가 사실상 무력화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미 한국노총 측 위원 5명이 모두 사퇴한 가운데 민주노총까지 불참을 선언해
다음 달 14일부터 시작될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 각각 9명씩과 중재 역할을 맡는 공익위원 9명 등 모두 27명으로 꾸며지는데 각 분야에서 3명 이상이 참석해야 회의가 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2차례 소집을 더 요구하고 이때도 참석하지 않을 경우엔 노동계가 불참해도 회의가 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사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위원회가 일방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익위원들은 호소문을 내고 최저임금 심의의 파행은 저임금 근로자들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노동계 위원들의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고시를 8월 5일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결론을 내야 합니다. MBC 뉴스 김성환입니다. 음식 상하기 쉬운 계절로 접어드는데요. 서울시가 두부 제조업체들의 위생을 점검해 봤더니 위생 상태가 불량할 뿐 아니라 대장균도 기준치를 웃돌게 검출됐습니다. 최경재 기자입니다. 연간 890만 모의 두부를 생산해 서울에서 가장 규모가 큰 두부 제조업체입니다. 두부 원료인 콩을 보관하는 창고엔 해충을 막는 방충망이 찢어져 있습니다. 바닥 곳곳엔 담배꽁초가 떨어져 있고 쥐덫까지 놓여 있습니다. 정비를 하고 있어요. 꼭 봐주시고 좀 싹 하려고 지금 저희가 생각 중이에요. 이 업체가 만든 포장두부 6개 품목 가운데 모두부 제품에서 대장균이 검출됐습니다. 기준치인 10단위보다 4배 이상 높은 45단위가 검출됐습니다. 서울 지역 두부 제조업체에서 대장균이 검출된 건 5년 만입니다. 이러한 식품을 섭취했을 경우 장출혈성 대장균의 노출에 의해서 구토, 설사, 복통 등의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대장균이 검출된 당일 생산된 300모 전체를 회수하라고 명령했지만 경기도 구리와 서울 마포의 농산물 시장을 거쳐 모두 유통된 상태였습니다. 서울시는 위생관리가 불량한 데다 날이 더워지면서 대장균이 증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업체의 모두부 생산을 전면 금지할 방침입니다. 또 서울 지역 두부 제조업체 37곳 가운데 위생 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확인된 13곳에 과태료 처분을 내리고 업체 명단을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에 공개했습니다. MBC 뉴스 최경재입니다. 미국에 앞서 열대성 폭풍 알베르토가 지나간 쿠바에서 다리 붕괴 순간이 공개됐습니다. 불어난 물이 무서운 기세로 쓸려 내려가는데요. 이때 거센 물살에 다리 가운데 부분이 무너지더니 흔적도 없이 자취를 감춥니다. 다리를 건너려던 사람들이 가까스로 화를 면하죠. 지난 29일 폭풍 알베르토가 상륙한 쿠바인데요. 24시간 동안 100mm의 비가 내리면서 4명이 숨지고 주택과 다리가 붕괴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프랑스 전역에도 폭우가 쏟아져 전국 22개 도에 주황색 풍수의 경보가 발령됐는데요. 침수 피해가 잇따라 파리에서는 지하철역 일부가 폐쇄되기도 했습니다. 한국 태권도 시범단이 바티칸 현지 시각으로 30일 오전 성 베드로 광장에서 평화가 승리보다 더 소중하다는 주제로 시범 공연을 펼치며 전 세계에 평화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교황청 초청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당초 남북한 태권도가 함께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계획이었지만 북측의 갑작스러운 불참 통보로 한국 태권도단만 무대에 올랐는데요. 시범 직후 교황은 두 개의 한국이 함께하려는 평화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공연이었다며 한국 태권도단에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한 곳에 나란히 세워진 오토바이 위로 굴착기가 밀면서 지나갑니다. 필리핀 당국이 압수한 밀수 오토바이 100여 대를 파손한 건데요. 할리 데이비슨 등 고가의 오토바이들로 총 가격만 미화 64만 달러, 우리 돈 6억 9천만 원 상당입니다. 앞서 지난 2월엔 필리핀 세관이 압수한 13억 원 상당의 차량 20여 대를 불도저로 파손하기도 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5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부터는 갈수록 더워지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27도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겠고요. 내일은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부터 사나흘간은 30도 안팎의 낮더위가 기승을 부릴 텐데요. 강한 햇살에 자외선과 오존 농도까지 덩달아 짙어지겠습니다.
오늘 출근길 미세먼지 농도는 서울 등 대부분 지방에서 보통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부산과 울산 등 지만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전 시간까지는 대기 정체가 이어지기 때문에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 충북과 대구, 부산, 울산 등지에서 농도가 일시적으로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 지금 남부지방 쪽으로 구름이 가득 끼어 있고 서울 등 중부지방은 안개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안개와 구름은 차츰 걷히고 오늘 전국에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이 시각 기온은 서울이 14.4도로 어제 아침보다 4, 5도가량 낮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